반갑습니다. 캐슬입니다. 집에 가고 있어요. 최근에 공부가 좀 잘 안됩니다. 명절이 있긴 있었는데 명절에 안 쉬고 이제 학교 나와서 공부했거든요. 그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한 3일 정도 잘 집중이 잘 안되네요. 이번 주 같은 경우. 그래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넌 왜 자꾸 생각을 하냐 할 수 있는데, 이제 생각하는 게 제 자신입니다. 네, 이런저런 몽상을 하는 게 제 자신이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주 35시간을 목표로 했는데 그냥 주 30시간으로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네, 주 30시간만 공부하자, 이렇게 목표를 낮추고, 올해 합격한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고 다니는데, 사실 합격하면 좋겠지만 또 제 스타일이 이렇게 압박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오히려 열심히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아무도 안 시킬 때 혼자 스스로 열심히 할 때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꼭 합격해야 된다 이런 강박증처럼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은 오히려 효율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네. 지금 박사학위도 결국 받았고, 제가 지금 경력 단절이 있어서 쉬고 있는 기간도 아니고 다 경력 박사학위 연구원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연구는 올해까지 하고 접을 거긴 한데 내년에 또 뭘 할지 다 정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기간제 교사 하면 되고, 그래서 제 스타일이 좀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항상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그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면은 장점이 우울증에 걸릴 그런 위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희망에 찬 나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당장은 별로여도 미래에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건 나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단점으로는 현재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가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를 이제 휴식의 년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10년 이상 고생해서 학위 받았으니까 좀 충전하는 한 해가 되어라, 이렇게 나 자신에게 좀 토닥토닥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저도 가끔씩 느끼는데 자기 자신한테 약간 미안할 때도 있습니다. 워낙 삶이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나는 나니까 상관없다,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니라 이게 타인이라면은 내가 타인의 삶을 예를 들어서 조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 타인은 무지하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정말 빈말이 아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병 나요, 병.
네, 진짜로. 그래서 사실 올해 합격을 못해도 제가 전업수험생도 아니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합격 못한다고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저를 봤을 때도 올해 이제 처음 시험 보는 건데 합격 못한다고 해서 제 자신한테 뭐 그렇게 실망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일하면서 도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공부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달성하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일주일에 한 30시간만 공부해도 욕심내지 말고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꾸준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괜히 이거 막 무리한다고 해서 막 슬럼프 오고 막 한 달 쉬어버리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주 30시간 공부해도 뭐 합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네. 뭐 불합격 한다는 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물리 시험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좀 자존심이 개인적으로 상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물론 제가 뭐 태어나서 서울대 카이스트 학생이랑 경쟁한 적이 없긴 한데, 항상 제 주변 사람들이랑 경쟁해서는 물론 제가 손을 놔버린 적도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 대학원 와서 코스업 과목 때 약간 현실 도피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승부근성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잘해야 된다 이런 좀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시험 볼 기회가 사실 한 2번 정도는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된 시험 그냥 보러 가기 싫다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도피한 거죠. 사실 좀 바쁘기도 바빴는데 보통 바쁨에도 불구하고 시험 삼아 연습 삼아 시험 보잖아요. 그거 안 보러 간 건 약간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무슨 학생들을 가르치기 좀 그렇잖아요. 나중에 내가 교사 되면은 뭐 나처럼 하라고 할 수가 없는데, 뭐 자신 없다고 시험 안 보러 가고 이런 게 어딨어. 일단 자신 없어도 시험 봐야지, 경험 삼아. 그래서 아직 많이 멘탈적인 측면에서 살면서 많이 이렇게 멘탈이 좀 세졌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면에서는 멘탈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댓글 중에 박사도 따셨으니 그냥 연구원 계속 하는 게 좋지 않냐고 그런 댓글이 있던데요. 사실 뭐 그분도 워라밸 좋은 연구원 부러운데 계속 하지, 힘들게 박사 따는데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근데 워라밸보다도 저는 좀 제 자신을 제가 평가해서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으면은 되게 그게 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연구 같은 건 제 기준이 되게 높기 때문에 뭔가 이게 세상에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면은 이게 좀 힘듭니다. 물론 배가 불렀네 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배가 부른 거죠. 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사도 의미 없다 생각하면은 어떡할 거냐 할 수 있는데, 최소한 가르치기는 할 거 아니에요? 네. 가르치는 거 자체로서 전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의미 없는 일을 하겠지만, 교사의 업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티칭이기 때문에, 티칭 하나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사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동기가 없어져가지고
그만두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최소 10년은 버티자. 네. 또 이게 나중에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공무원 연금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은 당연히 일을 해야지. 최소한 10년 일하고 더 채울지는 그때 가서.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20년 뭐 이렇게 채운다고 지금 약속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사람이 항상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최소 10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4년 차부터는 일정 또 받고 이러면은 굉장히 그 월급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융 치료가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1년 차 때는 뭐 정군 수당도 좀 뭐 잡고 이러니까 별론데, 경력이 인정될 게 많아가지고 뭐 정군 수당도 2년 차부터는 풀로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연구원 생활을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워라밸은 좋아도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성격인 거죠. 성격인 것 같고, 그리고 교사하면서도 충분히 뭐 방학도 있고 하니까, 겨울 방학 좀 길고 하니까 그때 뭐 자기계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교사도 워라밸이, 저는 학기 중에는 좀 빡세긴 한데 좀 편한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워라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연구는 올해까지만 하고,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 재계약 할 것 같고요. 거의 한 99% 뭐 행정적으로 큰 문제 없지 않은 한은 재계약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올해는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 건강히 주 30시간 정도만 공부하고, 주 30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자. 너무 무리하다가 또 탈라면은 그게 또 손해기 때문에. 그리고 막 이게 또 앉아있는데 멍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집중이 잘 안 될 때 있는데, 뭐 공부가 잘 될 때가 있는데, 최근 들어 좀 멍하니까 이게 앉아있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약간 피곤한 느낌? 약간 피곤한 느낌 들면서 멍하니까. 슬럼프랑 좀 다른 느낌인데, 슬럼프는 공부 자체가 되게 현타가 오는 느낌이라면은, 얘는 집중이 안 돼. 집중이 뭔가, 그러니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는 느낌. 이게 보통 보통 물리는 공부하면 바로 딱 이해가 가면서 머리에 싹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막 그냥 이쑤시개 그냥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시험도 합격만 하면 되거든요. 1등으로 합격할 필요 없고 합격만 하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해야지. 또 막 제 스타일대로 학문 연구하듯이 막 공부하면은 이게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붙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공부할 양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물리는 그래도 학부 때 많이 공부를 해놓은 거 다시 까먹은 거 다시 공부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교육학이랑 과학교육은 아직도 사실상 거의 까막눈이에요.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거의 까막눈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공부할 때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복습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올해 최소한 이렇게 과목들 다 제대로 좀 공부해 놓고 내년에는 좀 복습 위주랑 문제풀이 위주로 하면은 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사실 합격에 부담 없으면은 네, 그냥 이렇게 쉬엄쉬엄 공부해도 뭐 잘 암기가 안 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 진짜 삶이 행복했었거든요. 박사 받는다고 하고 그동안 12년간 바랬던 박사학위를 받게 돼서 작년 전반기는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해서 세상에 부러울 거 하나 없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닥터나 이렇게 이런 거 PhD 항상 붙여주거든요. 타이틀이라고 해요. 네. 게임할 때 타이틀 붙듯이. 석사는 그런 거 없는데 박사는 공식적으로 타이틀이 붙거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 학교 행정직은 항상 뭐뭐 박사님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더라고요. 물론 중고등학교 가면은 누구누구 쌤 이렇게 부르긴 하겠지만 뭐 타이틀이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불려주니까 더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좋기보다는 더 부담스러워. 어떤 느낌이냐면은 무슨 박사님이라 불리는 순간 뭔가 시키는 일은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난 아직도 잘하는 게 별로 없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작년 1학기 때는 너무 박사학위 취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뻤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냥 평소대로 돌아와버려. 평소의 느낌대로 돌아와서 이제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걱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객관적으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성향이 워낙 좀 걱정을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플랜 B, 플랜 C까지만 만들려고 하는 성격이라서 사실은 플랜 A도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별로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경력 단절된 것도 아니고 꾸준히 이렇게 뭐 졸업할 때까지 연구하고 박사 연구원 2년 하고 경력 단절 없이 기간제 교사 지원하면은 관리자들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것 같은데요. 뭐 나이는 40대 초반이긴 해도 중간에 뭐 완전 신 것도 아니니까 열심히 살아오는 사람이니까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과목 수급인데
과학과 과목은 대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고, 뭐 제2 외국어나 역사나 또 뭐 역사는 임용이 되게 힘들다 들었고, 국어 영어는 기간제 교사 구하기도 꽤 경쟁률이 워낙 세가지고, 기간제 교사 하면 모집하면은 막 원서가 100개씩 온대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지구과학이 최고 좋긴 한데, 물리도 뭐 기간제 교사 구하기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기술이랑 정보 컴퓨터가 최근에 가장 핫하고요. 완전 모셔가는 과목이고, 그 다음이 지구과학이고, 그 다음이 물리나 이런 화학 같은 과목, 또 이제 기간제 교사 구하기 좀 수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장수생 돼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는데, 물에다가 탈 나는 게 더 걱정되기 때문에 저는 전업 수험생도 아니고 주 30시간 꾸준히 하면서 떨어지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1차는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저를 봤을 때 1차 커트라인 정도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 30시간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문제는 이제 꼭 살다 보면은 무슨 일이 터져서, 아니면 뭐 연구할 게 좀 막 이렇게 많아져서 갑자기 빡센 실험을 계속 한다던가, 그래서 공부를 잘 못하게 되는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월급 받으면서 하는 본업이 연구기 때문에 또 빡세지면은 공부는 못하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1년 내내 그렇게 빡센 건 아니기 때문에 빡세봤자 뭐 한 달이 2달 빡세고 뭐 이 정도겠지. 뭐 아무리 빡세봤자 막 3달 내내 빡세고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이게 원래 연구라는 게 롱런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워라밸이 좋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빡세면은 장기간 달리지를 못해요. 뭐 논문 하나 쓰려면 뭐 최소, 우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에서 3년은 달려야 되는데, 계속 빡세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워라밸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현재를 좀 즐기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하게 올해를 보내자. 죽도록 열심히 해라, 안 죽는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강사는 그렇게 살아남았겠지만 그 강사만의 그건 이제 경험인 거고, 저는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죽어라 공부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형 인간은 이제 좀 도전을 해봐야죠. 이렇게 뭐 지하철 첫 차까지는 아니어도 좀 일찍 일어나는 정도로 일어나서 아침에 좀 공부하고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패턴이 지금 다시 올빼미로 됐는데, 이걸 돌려야 되는데 참 이게 또 천천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임용 준비생이나 뭐 관련된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힘내시고요. 언젠가는 합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봅시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